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지쳐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고, 비타민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충분히 쉬어도 그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영혼의 피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당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가면을 벗고 텅 빈 자신과 마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아시나요? 평생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피로의 진짜 이유를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친근한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가면이 나라고 믿을 때,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은 피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역할과 기대가 매우 명확한 사회입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고, 말을 잘 들어야 인정받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칭찬받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아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 속에서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평생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사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큰 피로를 가져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연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감정을 숨기고, 진짜 생각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이 되는 연기를 말이에요. 얼마나 지칠까요? 배우들이 촬영이 끝나면 탈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연기하고, 집에서는 완벽한 부모나 배우자를 연기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문제없이 잘 지내는 사람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피곤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픕니다. 이 진짜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고 숨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피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치는 이유입니다.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통제하고 감정을 억압하고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융은 이것을 신경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기와 단절되어 살 때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 영혼의 비명입니다. 진짜 나를 살게 해달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약을 먹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증상만 억누릅니다. 윤근 말합니다. 증상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라고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요. 그 신호를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진짜 자신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진짜 자신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부모의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부모가 인정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부모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한국 문화에서 효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좋은 자녀의 도리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부모의 꿈을 사는 것과 자신의 꿈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가 의사가 되길 원했지만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만 나는 모험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부모의 기대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근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되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대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말해줍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보다 경험을 중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보다 독립을 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 있는 일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들과 다르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회가 정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좋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윤근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영혼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나는 진짜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나는 항상 강해야 하고, 나는 항상 성공해야 하고,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이상적 이미지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완벽해지려 하고, 약한 모습을 숨기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요. 융은 이 이상적 이미지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다고,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완벽해야 한다고 배워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진짜 자신을 숨깁니다. 어린 시절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면 진짜 나를 보여주면 또 거부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면을 씁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을 선택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방어 기제들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안전하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보호받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융은 우리가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지배합니다. 과거는 지났지만 과거의 영향은 계속됩니다. 무의식 속에 묻혀있는 상처들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의식화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부당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면을 유지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모습은 모두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가면이니까요. 진짜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깊은 고독입니다. 융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자신을 드러낼 용기,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할 용기,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진짜 당신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가면과 가면의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적 압력, 자기 이미지, 과거의 상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윤근 이것을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소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외면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외로움이고 가장 깊은 피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깊은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나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서 그것이 진짜 나인지 가면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피곤하다면, 만약 당신이 삶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당신이 공허함을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의문이 든다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진짜 내 삶이 아니야 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내가 하는 선택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의식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던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짜 나를 발굴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험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왔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고 실험하고 느껴보면서 점차 명확해집니다. 때로는 놀라운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는 좋아한다거나 반대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는 별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나를 조금씩 드러내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춰왔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항상 예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아니오라고 해보세요. 항상 강한 척 했다면 이번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평생 해오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나를 드러냈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진정성 있어집니다.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보고 진짜로 반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한 당신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좋아했던 것이지 진짜 당신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대와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항상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관계를 중시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거절은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경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침범이 됩니다. 그리고 침범은 분노와 원망을 만듭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살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알았으니 변화하면 됩니다. 과거의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또한 당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용서하세요. 부모님도 사회도 그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요.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자신으로 사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큰 변화일 수도 있고 작은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재정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으로 사는 삶만큼 의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한번 진짜 자신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삶은 계속 변하고 우리도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오고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새로운 측면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진정해지려 하세요. 완성되려 하지 말고 성장하려 하세요. 융은 이것을 평생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로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진짜 자신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피로는 다를 것입니다. 영혼의 피로가 아니라 육체의 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후에 피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신호입니다. 한국 사회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성공하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책임지라,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구들을 충족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윤근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따를 용기를 가지라고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진정한 삶을 사는 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산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자신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사람은 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탈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돌보고 진짜 자신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희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윤근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과 가면이 만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자기들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더 진정성 있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피로의 진짜 이유를 탐험했습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살고 다른 사람이 되려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계속 가면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계속 다른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시작할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진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묻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발굴할 시간입니다. 층층이 쌓인 기대들을, 가면들을, 역할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당신으로 사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이것이 진짜 내 삶이구나.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듦일 것입니다. 의미 있는 힘듦, 자신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힘듦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듦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가장 특권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특권을 누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진짜 당신을 조금씩 드러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짜 자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길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될 날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와 진실과 용기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